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장난감 같은 차가 제대로 굴러가기나 하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차를 이렇게 비웃던 미국인들. 특히 애국심 하나로 포드와 머스탱만 고집하던 퇴역 군인마저 이제는 현대차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죽어도 한국차는 안 탄다던 미국차 신봉자들이 지금은 현대 딜러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거엔 자동차 취급도 못 받던 한국차가 어떻게 미국을 뒤흔드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존슨입니다. 올해 68세고 텍사스에서 평생을 살아왔죠. 걸프전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라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자동차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애국심의 상징이었거든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포드 F-150과 머스탱만 몰아왔습니다. 차고에는 지금도 빨간 머스탱 한 대와 검은색 F-150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 견고한 강철 차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 진짜 미국차 말이죠. 일요일 교회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이 화제에 올랐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머뭇거리더군요. 도요타 캠리를 샀네요. 연비가 좋아서요. 저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차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옆에 앉아있던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윌리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 차도 많이 타던데. 현대나 기아 말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차라고요? 싸구려 짝퉁차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 도로에서 한국 차를 보면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남자들이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미국 차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가 만든 차야말로 진짜 자동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도로를 달려온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메리가 거실에서 산소 농축기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폐 기능이 나빠져서 산소 농축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관이 코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메리가 제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외국차만 타려고 한다고 불평했지. 메리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오랜 세월 저와 함께 살아온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이해와 동시에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메리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차고로 나갔습니다. 20년 된 F-150를 쓰다듬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차는 제게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신이자 자유의 상징이었죠. 강철로 만든 견고한 차체와 힘찬 엔진 소리는 미국 남자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엔진 후드를 열어보니 V8 엔진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엔진이지 요즘 나오는 작은 사기통 엔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 마크와 딸 에밀리가 찾아왔어요. 마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에밀리는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공한 자식들이지만 가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었죠. 특히 자동차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차 바꿀 생각 없으세요? 그 트럭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차만큼 좋은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20년 넘게 말썽 한 번 안 부렸는데 말이죠.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전기차도 좋던데요. 환경에도 좋고 연비도 훨씬 나아요. 전기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장난감 같은 걸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는 진짜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엔진도 없이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게 무슨 자동차인가요? 진짜 남자라면 엔진 소리가 나는 차를 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메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가끔은 아이들 말도 들어보면 어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미국 차야말로 최고이고 외국 차는 결국 짝퉁에 불과하다는 신념 말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차고 속 F1 P50를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지역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큼직하게 실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 결산이라는 기사였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전년 대비 8.4% 증가해 7만 5천 대나 팔렸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분명히 제네시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말이죠. 7만 5천 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더니 더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팰리세이드가 역대 최다 판매 11만 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11만 대요? 팰리세이드가 11만 대나 팔렸다고요? 저는 신문을 다시 펼쳐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날짜가 맞았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도 4만 4천 대나 팔렸다고 나와 있었어요. 31% 증가하며 최다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까지 이 정도로 팔렸다는 겁니까? 저는 커피컵을 내려놓고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 이름까지 확인해봤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뉴스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켜니 마침 지역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막대들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했어요. 특히 SUV 시장에서 현대의 팰리세이드가 11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럭셔리 시장에서 8.4% 성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귀에 박혔어요. 올해 SUV 시장의 승자는 단연 한국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차가 승자라고요? 제가 평생 무시해온 그 한국차들이 말입니까? 화면 속 그래프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신뢰해온 미국 브랜드들보다 한국 브랜드들이 더 높은 막대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포드나 GM 같은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마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마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아빠, 뉴스 보시네요. 한국차 판매량 기사 나왔죠? 마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마크, 이 기사가 정말 맞는 거야? 한국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요즘 현대차가 정말 잘 나간다고 했어요. 특히 팰리세이드 같은 SUV는 대기 명단까지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기 명단까지 있다고요? 한국차를 사려고 줄을 선다는 말입니까? 마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낮추고 마크를 쳐다봤어요. 아빠, 저 제네시스 계약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인 제 아들이 한국차를 샀다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제네시스를 샀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크가 차분하게 GV82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한국차를 샀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메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크가 한 달 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고민했다고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가족들이 한국차로 마음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한국차 판매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들이 제게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미국차의 우수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신문을 다시 펼쳐들고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팰리세이드 11만 대, 제네시스 7만 5천 대, 아이오닉 5 4만 4천 대, 이 모든 숫자들이 현실이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마크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에밀리가 퇴근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에밀리가 인사를 하더니 거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을 눈치챘어요. 저와 마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마크가 제네시스 계약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말씀드렸구나. 그럼 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에밀리까지 무슨 폭탄 선언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빠, 저도 사실 차 예약했어요. 아이오닉 5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네시스를 샀다는 것도 충격인데 이번엔 딸이 전기차를 예약했다고요? 그것도 한국 전기차를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왔어요. 아이들이 모두 저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이오닉 5가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다고 했어요. 마크도 거들며 요즘 한국차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한 팀이 되어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차가 최고고 한국 차는 싸구려였죠.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주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10살 된 손자 제이슨과 8살 된 손녀 사라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제이슨이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팰리세이드 타고 캠핑 가고 싶어요. 친구 아빠가 팰리세이드로 캠핑을 갔는데 정말 멋있었다고 했어요. 사라도 끼어들며 팰리세이드 뒷자리가 진짜 넓어서 누워서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주들까지 한국차 편을 드는 겁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그 한국차를 타고 캠핑을 가자고 하네요. 순수한 아이들마저 한국차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너뜨리는구나.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사라가 무서워하며 왜 화내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메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산소 농축기에서 나오는 관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메리의 말은 항상 핵심을 찔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집부리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크와 에밀리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손주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숨을 고르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은 제게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는지 묻는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차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된 F150이 서 있는 곳 말이에요. 그 차는 여전히 제게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트럭일 뿐인 것 같았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 전체가 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딸, 심지어 손주들까지 모두 한국 차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미국 차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메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가족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제 봤던 한국차 판매량 기사가 다시 눈에 들어왔죠. 팰리세이드 11만 대, 제네시스 7만 5천 대. 숫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체면상 가족들 앞에서는 반대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그렇게 좋아진 건지 말이죠. 제가 평생 무시해온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11만 대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메리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소 농축기 소리가 침실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아이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죠. 저녁 8시쯤 저는 갑자기 외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F150 키를 들고 차고로 나갔는데 문득 현대 딜러십 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딜러십 불빛이 보이더군요. 늦은 시간인데도 몇 대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들어가서 차들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주차장에 서 있는 팰리세이드를 보니 생각보다 크더군요. 제 F150과 비교해봐도 크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외관도 꽤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싸구려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LED 헤드라이트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차체 라인도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딜러십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나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관심 있는 차종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려던 건데 직원이 나타난 거죠. 아,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나온 김에 자세히 보라고 권했어요. 요즘 팰리세이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했죠. 직원이 자연스럽게 팰리세이드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차 앞에 서게 됐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크롬 장식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정교했어요. 시승해 보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승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 차를 직접 운전해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고객 서비스가 자신들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팰리세이드 운전석에 앉게 됐습니다. 내부가 정말 넓더군요. F150보다도 승객 공간이 더 여유로워 보였죠. 시트도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가죽의 질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지털 계기판도 현대적이었어요. 각종 버튼들과 터치스크린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V6 엔진인데도 F150의 V8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어를 뒤에 놓고 천천히 출발했죠. 놀라웠습니다. 가속이 매우 부드러웠어요. 힘도 충분했고요. 핸들링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큰 SUV인데도 몰기가 편했어요. 제가 20년간 탄 F150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승차감이 훨씬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딜러십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차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직원이 느낌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괜찮네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제네시스 G90도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이 더 고급 모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제네시스 G90은 팰리세이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럭셔리 세단인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가죽 시트의 품질도 뛰어났고 각종 편의 기능들도 놀라웠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 시트, 고급 오디오 시스템, 심지어 뒷좌석에는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직접 운전해보니 승차감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고급 세단다운 조용함과 안정감이 있었죠. 제가 탔던 어떤 차보다도 럭셔리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팰리세이드가 11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11만 대나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1만 대라는 숫자를 다시 확인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네시스도 7만 5천 대나 팔렸고요. 정말 놀라운 성과죠. 제가 신문에서 본 바로 그 숫자들이었어요.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됐어요. 한국차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평생 고집해온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텍사스에 예상치 못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2월 중순인데도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평소 온화한 텍사스 날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추위였죠.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라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텍사스 전력망이 이런 극한 추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마크와 에밀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댔어요. 집안 난방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춥더군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워요? 제이슨이 떨면서 물어봤습니다. 겨울이니까 춥지, 뭘.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메리가 거실에서 산소 농축기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폐에 무리가 가는 모양이었죠. 당신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니 메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정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복구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 정전인가 봐요. 마크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말했습니다. 금방 들어올 거야.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이 꺼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이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했어요. 담요를 가져와서 몸을 감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메리의 산소 농축기도 전기로 작동하는 거였거든요. 기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메리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메리, 괜찮아? 제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메리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힘들어요. 메리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산소 농축기 없이는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크가 휴대폰으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도로가 모두 얼어서 구급차가 올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병원도 정전으로 비상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아빠, 차에 엄마를 모시고 가야 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고로 나가서 F-150 시동을 걸어봤어요. 엔진은 돌아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얼어 있어서 트럭으로는 위험했어요.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차 안도 난방 없이는 메리에게 너무 추웠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메리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 증상이었죠. 할머니. 사라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이슨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F-150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20년간 저를 든든히 받쳐준 차였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해온 미국 차의 힘과 내구성이 이 순간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한때 제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트럭이 이제는 그저 무거운 철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메리의 호흡이 더욱 얕아졌고 집 안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대 문명이 얼마나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냉장고도 멈춰버렸고 조명도 없고 난방도 안 됐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어요. 외부와의 연락마저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메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자랑해온 F-150 그리고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이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차의 브랜드나 국적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메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발 살려달라는 무언의 간청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메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소리였어요. 마크가 휴대폰 플래시를 들고 창문으로 가서 확인해봤죠. 에밀리다. 에밀리가 왔어요. 마크가 소리쳤어요. 에밀리가 차를 끌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차를 몰고 올 수 있었을까요? 도로가 모두 얼어있는데 말이죠. 에밀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크가 급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에밀리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만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오닉으로 왔어요. 전기차라 견인력이 좋거든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전기차로 이런 험한 길을 왔다는 거였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에밀리가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이 차로 전력 공급할 수 있어요. V2L 기능이 있거든요. V2L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전력 공급이라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반신반의하며 정말 차로 전기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에밀리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이오닉5는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위가 뼈를 내는 것 같았지만 메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아이오닉5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차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차 뒷부분을 열더니 특별한 콘센트를 꺼냈습니다. 비이컬 투 로드라고 불리는 V2L 포트라고 설명해줬어요. 차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연장 코드를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멍하니 서서 지켜봤어요. 한국 차가 우리 집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분 후 에밀리가 집 안으로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의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켜졌어요. 메리의 산소 농축기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메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메리가 산소 농축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약한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제이슨과 사라가 조명이 켜진 것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와, 에밀리 이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사라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차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한국차가 말이죠. 에밀리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 가정의 필수 전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노트북이나 전기밥솥,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며칠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창밖을 보니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 신기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온 동리가 깜깜한데 우리 집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웃 톰이 다가와서 자가발전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차 덕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에밀리가 대신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한국차라고? 정말이야? 톰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곧 다른 이웃들도 몰려왔어요. 모두들 한국 전기차가 집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이런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웃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한국차가 지금 우리 동네에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아이오닉 5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메리의 호흡도 안정됐고 아이들도 따뜻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산소 농축기 소리,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전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고집해온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브랜드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생명을 구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는 여전히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에밀리가 혹시나 해서 하루 더 연결해 두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밤사이 2번 더 정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오닉5가 즉시 전력을 공급해줬습니다. 메리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산소 농축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난 메리가 에밀리가 정말 우리를 구해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TV를 켰는데 지역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어젯밤 텍사스 대정전 상황에서 현대 아이오닉 5 등 한국 전기차들이 각 가정에 전력을 공급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집 앞에 서 있는 아이오닉5들이 나왔어요. 케이블로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이었죠. V2L 기능을 갖춘 한국 전기차들이 정전 속 미국 가정들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텍사스 전역에서 한국차들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에 나온 시민들도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 가정주부는 아이오닉 5 덕분에 가족이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습니다. 다른 남성은 한국차가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말 놀랍다고 증언했어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차가 실제로 생명을 구했던 순간들 말이죠. 전국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F1 P50를 타고 갔을 텐데 이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마크의 차를 얻어 타고 교회에 갔어요. 차고에 서 있는 F1 P50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예배가 끝난 후 커피 시간이었어요. 남자들이 모여 앉았는데 화제는 당연히 정전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정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톰이 끼어들어서 제 딸이 한국차로 전력을 공급해줬다고 말했어요. 아이오닉 5라는 차로 말이죠.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차로 그런 게 가능한지 윌리엄 댁이 한국차 덕분에 살았다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순간이 제게는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편견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릴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한국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제가 한국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메리가 숨을 못 쉴 뻔했는데 딸의 아이오닉 5가 산소 농축기를 돌려줬다고 했어요. 한국차 덕분에 제 아내가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한국차를 무시했다고 싸구려 짝퉁이라고 비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준 건 한국차였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F-150은 그 순간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어요. 한국차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고백했어요. 앞으로는 차의 국적이나 브랜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이 고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용기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고집스러운 노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68년간 쌓아온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한 순간이었죠.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딜러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이죠. 메리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메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차를 사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메리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딜러십에 도착하니 며칠 전 밤에 저를 도와줬던 직원이 반겨줬어요. 제가 다시 온 걸 신기해하더군요. 저는 제네시스 G90을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차에 대해 회의적이던 제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꾼 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F-150과 작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크와 에밀리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아빠, 정말 제네시스를 계약하신 거예요?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빠도 이제 변할 때가 됐구나.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크의 제네시스 GV80, 에밀리의 아이오니고, 그리고 제가 새로 계약한 제네시스 G90까지. 세대의 한국차가 우리 집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제이슨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팰리세이드 타고 캠핑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번 주말에 가자.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라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정말로 텍사스 주립공원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세대의 차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네시스 G90의 부드러운 승차감에 메리도 편안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에밀리가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이용해서 캠핑용 전기 제품들을 연결했습니다. 전기 그릴로 고기도 굽고 조명도 밝게 켰어요. 정말 편리했습니다. 제이슨이 아이오닉 5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말 신기하다고 감탄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정말 신기한 차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밤이 되어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메리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많이 변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는지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하자 마크와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이 우리 차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신기해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이 차들 모두 한국 차인가요? 정말 멋지네요. 네, 정말 좋은 차들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이제는 한국 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편견을 버리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차의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성능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동안 이런 간단한 진리를 보지 못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차고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F-150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제네시스 G90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그날 밤 침실에서 메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메리가 웃으며 이제 교회에서도 한국차를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제네시스 G90을 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차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차의 좋은 점들을 설명해줬어요.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셨다고 감탄하셨어요. 편견을 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군요. 제가 대답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이제 저는 차의 브랜드나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지,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68년을 살아와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